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신경외과 김상현입니다. 최근에 척추 관련해서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나쁜 자세로 활동하는 시간이 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척추 관련 증상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뽑아보겠습니다. 중2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가방을 한쪽으로 메고 한쪽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서 그런지 자세가 삐딱하고 어깨 높이가 다르네요. 아직 한창 클 나이인데 성장에 방해될까 염려됩니다. 이거는 요즘 어머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한 것 같고요. 궁금해요. 맨 처음에 허리가 폈어요가 아니고 다 똑같이 얘기해요. 어깨가 기울어졌어요 하고 와요. 측만증의 초기 증상이 맞습니다. 티를 입혀봤을 때 티가 살짝 이렇게 한쪽으로 비대칭으로 이렇게 더 많이 살이 보이고 차렷을 시켜봤을 때 한쪽은 골반에 손이 닿는데 한쪽은 골반에서 손이 떨어져서 공간이 보이면 그쪽으로 측만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단추 있는 난방에 지퍼 있는 바지를 입히고 차렷해서 사진 찍어봤더니 여기 난방선은 이렇게 됐고 내 목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일자선은 이 지퍼보다 다른 쪽에 가 있고 하면 측만증인 거죠.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많이 되죠. 그러면 척추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자세, 잦은 자세 변경, 그때마다 스트레칭. 좋은 자세라는 건 허리 꼿꼿하게 하고 가슴 펴고 그 다음에 자세 변경은 30분마다 앉았으면 섰고 섰으면 조금 움직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변경할 때마다 스트레칭하는 거 이게 패턴으로 만들어져서 반복을 하면 많이 좋아져요. 스트레칭은 척추 전체가 다 이완돼서 길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자세인데 깍지 끼고 팔을 이렇게 위로 해서 귀에 닿을 정도로 쭉 피는 자세만 해도 이게 스트레칭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자세로 3에서 5초 버티고 있다가 좌우로 살짝 틀어주고 옆으로 내리고 이게 더 좋은 스트레칭은 앉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 하는 거예요? 벽에 기대서 등을 딱 댄 채로 그 다음에 벽 안 붙어도 되는 게 철봉이에요. 철봉. 매달리면 알아서 일자로 쭉 떨어지니까 집에 문하고 사이에 복 매달리고 예, 매달리는 거 그런 하루에 거 좀 하고. 하라고 그게 저희가 알려주는 스트레칭이에요. 열중샷이 되게 좋은 자세예요. 열중샷이요? 이게 뒤에서 잡을 때 이렇게 잡을 때 여기나 여기를 잡고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열중샷 할 때 이렇게 딱 하면 여기가 허리를 그래요? 받치는 역할을 해주고 이런 상태로 이렇게 당기면 가슴이 저절로 펴져요.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그 좋은 자세 취하는 거를 애한테 피드백을 줘서 사진 찍었더니 야 너 조금만 했더니 벌써 이렇게 좋아졌네 이렇게 자꾸 주다 보면은 애가 알아서 조금씩 하게 되죠. 2번 뽑아보겠습니다. 60대 여성이 주신 질문입니다. 평소 걸을 때 다리가 너무 당기고 저려서 병원을 갔더니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왜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안 아프고 걸을 때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걸까요? 실제로 척추관 협착증은 일반 노화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젊은 날의 피부가 나중에 깊은 주름을 생기고 이게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인 것처럼 척추도 젊었을 때는 탄력을 가진 디스크라고 하면 나이가 들면서 그 탄력이 떨어지면서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과정을 겪고요. 푸석푸석해지기 때문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눌려지고 퍼지고 하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 디스크의 뒷부분은 신경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이 지나가는 길로 눌려서 나오는 그런 증상, 그 다음에 그 관이 좁아지는 거를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을 MRI라는 검사를 했을 때 척추관 협착증을 안 갖고 계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사진 찍어서 협착증이 있다고 협착증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증상이 있어야지만 협착증이고 증상이 없을 때는 자연스러운 노화인 거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걷거나 움직이거나 활동을 하게 되면 일정 시간 후에 다리에 오는 당김, 종아리 터질 것 같은 통증 이런 것들이 협착증의 초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이 5분, 3분, 2분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고 협착증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다른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거죠. 통증을 해결할 수 있는 치료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아프면 쉬어요.
쉬는 게 첫 번째. 중요하죠. 엄청 중요하죠. 네, 약 먹고 누워서 자고 일어나면 좀 편해지니까. 그리고 따뜻한 물에 온욕하면 좀 편해지니까. 그런 거 스트레칭 하는 거 이게 평상시 해볼 수 있는 거고, 요걸로도 안 되면 그 다음 하는 게 약물 치료. 그게 2차 치료고, 2차 치료까지 다 했는데도 안 되면 그 다음 3차 치료하는 게 주사 치료예요. 통증 주사 치료. 그래서 통증 주사는 신경 자극되는 부분에서 자극을 덜 나게 하고, 염증 물질들을 분비를 덜 나게 하는 약물들을 치료하는 거. 그까지가 비수술적인 치료가 되고요. 반복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30대부터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민 중입니다. 약물 치료랑 운동 치료를 병행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수술을 언제쯤 해야 할까요? 건강하게 노년을 보내기 위한 허리 관리 비법을 알려주세요. 물이 컵에 한 방울 두 방울 차는 거를 병의 진행이라고 한다면 찰랑찰랑 넘치려고 할 때쯤부터 증상이 나타나는데, 흘러 넘치기 시작한 상태가 신경으로 본다면 마비를 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 증상이 나타났다는 말은 병으로는 꽉 차고도 흘러 넘칠 정도로 과해진 상태인 거죠. 아셔야 되는 거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어떠한 치료를 해도 내가 갖고 있는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때, 그리고 그 통증으로 내 생활을 할 수가 없을 때예요. 본인이 이거를 지금 약물 치료랑 운동 치료로 병행하면서 버티고 있다 그랬는데, 버틸 수 있을 때까지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마비가 있는데도 버티는 거는 바보예요. 마비가 있으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겠죠. 마비요. 100세 시대의 관리 비법은 운동 열심히 하고, 또 근력 좋게 하고, 먹는 거 잘 먹고 잘 쉬고, 그냥 말로 편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에 실천하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좋은 자세, 30분마다 자세 변경할 때마다 스트레칭, 이 세 가지가 생활 습관이 되면 엮기 들었다 놨다 해서 근력 이렇게 만들고 하지 않아도 허리는 훨씬 더 보호가 될 거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정보를 더 드리면, 허리 나쁘면 많이 걸으면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이 있는데, 허리가 아플 때 많이 걸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걸어요. 허리 아플 때 많이 걸으면 허리 통증이 악화됩니다. 뭘 해야 되냐? 수영. 자전거. 왜? 자전거? 실내 자전거예요. 실내 자전거? 그것도 허리 아프지 않아요? 실내 자전거에 손이 이렇게 되고 바른 자세로 이렇게 타면 허리에 하중 하나도 없이 기립근, 허벅지, 둔부 근육만 발달되기 때문에 허리가 무리가 되진 않아요. 사이클 이렇게 타라는 건 아니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척추 관련돼서 방송이 너무 많은데 대부분은 광고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을 안 들이고 자세나 이런 스트레칭이나 것 같은 생활 패턴을 바꾸는 건 하셔도 됩니다. 근데 돈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뭔 치료가 있다 그러면 의심하시고 안 하셔도 됩니다. 자기 몸이 이렇게 소중한데,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정확히 진단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자세, 태도, 생활 습관 이걸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평상시에 좋은 자세, 스트레칭 이것만 열심히 해도 병은 90% 막는다. 이게 제 마지막 의견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